네, 안녕하세요. 오늘 임원퇴직금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3년에 임원퇴직금 실무가 책이 이번에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실무할 때 엑셀로 세액 계산하는 그게 이제 23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제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이론적인 내용 살펴보고 엑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카페에 가시면 제가 조금 전에 엑셀 실무소식 엑셀 올려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2023년 개정세법 반영된 퇴직금 세액계산 시뮬레이션 도구에서 올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11년 이전 입사하는 거 하고요, 12년 이후 입사 두 개 구분해서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시기 전에 교재 아이고 왜 이러냐. 네, 이게 맨 앞에 있는 거여서. 자, 여기 임원퇴직금 지급 실무 네, 파트 5의 246페이지 지급할 때 실무 절차 간략하게 보면 단계별 실무 절차입니다. 자, 1단계. 자, 임원퇴직금을 얼마를 주느냐는 법인세법 규정이죠. 시행령 44조 사항에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간혹 실무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법인세법 얼마를 주느냐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법인세법 한도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얼마를 주느냐를 정관에 정한 대로 지급을 하면 되는 거지 한도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퇴직금을 얘기하면서 한도 얘기하는 거는 소득세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느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상은 한도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임원퇴직금 첫 번째가 지급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자, 지급액 산정은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되죠. 왜? 거기 어떻게 주냐, 어떤 기준으로 주냐가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정관에서 정한, 그러니까 대개는 정관에서 위임해가지고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하고 있겠죠. 어쨌든 정관은 정한 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그대로 산수하시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얼마를 주느냐는 규정을 정할 때 소득세법 한도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준다라고 정할 수도 있고, 소득세법 한도에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도 있죠. 그걸 달리 정했다 그러면 2단계 소득세법 한도 계산해 보게 되면 한도 초과가 나오거나 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얘기하는 거는 소득세법 규정이다. 소득세법 22조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죠. 익히 알고 계시는 뭐 12년 이후는 뭐 3배, 20년 이후는 2배 한도 뭐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소득세법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역시 소득세법 22조에 규정된 그 한도 조항, 그 내용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해 가지고 그대로도 역시 또 산수하면 됩니다. 산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도 초과가 나오거나 이제 하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한도 내 금액은 퇴직금으로 세액 계산을 할 테고,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합산이 되겠죠. 지금 6월이니까 6월달 급여가 말일이라 그러면 그 말일 전에 퇴직금으로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6월 급여에 퇴직금 중에서 한도 초과 부분을 근로소득에 반영해가지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세액 계산한 다음에 원천징수, 그다음에 이행사항 신고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3월달에 근로소득 해당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바로 엑셀로 갈게요. 그래서 카페에서 다운 받으시고 저는 미리 다운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엑셀이다 보니까 여러분 글자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가능하시면 지금 제가 120%를 확대를 했는데 가능하시면 PC 버전에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일단 확대해 볼게요. 이게 엑셀 이런 거는 저기 스마트폰을 가로로 해도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요 주황색 여기 입력입니다. 입력. 자, 입사일 확인하셔야 되고요. 퇴사일, 그러니까 지금 퇴직한다 그러면 뭐 지금 해당하는 날짜, 퇴직하는 날짜,
6월 말이라고 그러면 6월 말일 날짜를 기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퇴직금이 32년에 퇴직 예정자인 분이 퇴직금 볼륨이 얼마가 되고 세금이 얼마고 손에 쥐는 금액은 얼마냐, 요걸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 사례여서 퇴사 예정일입니다. 예정 32년 퇴사 예정. 자, 그래서 12년에 입사해 가지고 32년 퇴직이 예정일 때 총 21년을 근무하게 되고, 우리 이제 한도 계산 이런 것들은 다 개월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근무월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개월이고, 자, 250개월을 지급액에 따른 근속 기간에 따른 뭐 달리 주는 배수제 형태로 규정이 돼 있거나 하기 때문에 12년, 19년 근무월수하고 20년 이후 근무월수를 발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250개월인데 12에서 19는 94개월. 이거 뭐 딱 정해져 있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250개월에서 12, 19 근무월수 빼 나머지가 이제 20년 이후에 근무월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하실 때 꼭 여기 근무기간 검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엑셀로 되어 있긴 한데 혹시 또 실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사일 퇴직일 하면 20년 9개월 30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연, 월, 일을 다 월수로 환산하는. 그래서 20년 여기 입력하셔야 돼요. 20 입력하시면 1년당 12달이니까 20년이면 240개월. 그 다음에 개월수 9개월이죠. 9개월. 그 다음에 30일. 여기 이제 규정이 확인하셔야 돼요. 30일 미만일 때 뭐 1개월로 본다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30일 미만이어도 1개월로 본다라는 형태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 20일이 나오든 10일이 나오든 개월은 1개월로 쳐가지고 총 250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50개월이 맞는 거고 확인이 됐고요. 요거 이제 고정이니까 94개월은 고정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가 20년 이후 개월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급 배수입니다. 정관 보셔야 되겠죠. 이 정관은 12년에서 19년 배수는 동안은 3배를 준다라고 돼 있고 20년 이후에 대해서는 2배로 준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 초과는 근로로 가서 되는데 아니 뭐 난 뭐 한 배 근로소득 내고라도 3배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정관을 3배로 이렇게 설계하는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일단 2차적인 문제고 지금은 정관에 정한 대로의 금액을 가지고 퇴직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세액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정관 임원 퇴직금 규정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몇 배로 주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자,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소득세법의 한도 규정에 이제 준용해서 12년에서 19년 근무기간은 3배로 주고 20년 이후는 2배로 준다라는 그런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급여 데이터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규정의 이제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한도 여기 보시면 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자, 임원퇴직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설계 모형이라고 그러면 근로로 과세되는 어떤 그런 부분 포션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퇴직금으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 설계라고 하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대로 준다라고 정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사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한도 규정이긴 한데 자, 12년부터 19년까지에 대해서는 3배로 주는데 자, 이 3배 주는 기준되는 급여는 19, 18, 17, 3년간의 평균 급여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로 2배만 인정하게 돼 있는데 2배로 주되 요때 2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 급여는 퇴직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2배 한도를 계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대로 준다라고 정관에 정해진 케이스의 사례입니다. 네. 다를 수 있어요. 이건 회사마다. 그래서 정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관을 확인하셔가지고 정관이 이렇게 돼 있죠. 12년에서 19년까지의 3배 주는 요 규정에 얼마를 주냐 정관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9, 18, 17년도 3년치 평균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3배를 계산하라 라고 정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규정이라고 그러면 19년 총급여, 18년 총급여, 17년 총급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도 등을 확인하셔가지고 요 3개년치 급여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균 급여죠. 요게 이제 3배를 주는 기준 보수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요 3배의 계산이 되는 12에서 19 근무 기간은 3배를 주는데 요 급여를 기준으로 주라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급여 확인하시고 여기 보시면 3년간 평균 급여를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7년 뭐 3월 달에 입사해 가지고 1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17년 그 9개월치 급여를 1년간 급여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온전히 17년을 근무했다고 그러면 17년 1년 동안 총 급여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17년 3월 달에 입사해 가지고 10개월치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3월 1일 입사하면 그렇죠. 10개월이죠. 그래서 여기 10 곱하기 12 해 가지고 그러니까 10개월치 연봉 곱하기 10분의 12를 하셔 가지고 1년치 연급여로 환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1년짜리 3개의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배를 주는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2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2배를 계산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퇴직하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32년이 퇴직하는 날짜니까 32, 31, 30년도에 급여를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건 추정이니까 이렇게 뭐 대표님 대충 은퇴할 시점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뭐 3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각 평균 급여가 3억이 될 테고 평균을 내도 역시 요 3개년치 평균을 내도 3억이 되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 여기까지 자 입사일 퇴직일 확인하시고 요 근무 월수 계산하는 거 확인하시고 반드시 검증하시고 그다음에 정관에 정한 어떤 규정을 확인하셔 가지고 근속 기간을 몇 배 주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요 기준 보수가 어떻게 정관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셔 가지고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소득세법 한도대로 주는 것으로 정관을 정했지만 이건 한도 규정이고 이건 우리 무시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회사는 퇴직 직전 1년 총 급여를 기준으로 전체 모든 근무 기간을 2배로 준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다 달라지겠죠. 그죠? 퇴직 직전 1년 총 급여를 기준으로 주는 거로 계산이 돼 있다 그러면 요 직전 1년 총 급여 요 데이터만 필요하겠죠. 요거 다 필요 없어요. 19, 18, 17 다 필요 없어요. 근데 한도 계산할 때 필요할 수 있겠죠. 어차피 있어야 되네. 주는 것만 따진다고 그러면 정관에 직전 1년 총급여 기준으로 준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요 직전 1년 총급여 데이터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한도가 3년치 퇴직 직전 3년치 평균급여 그다음에 12년에서 19년은 19, 18, 17, 4년 평균 급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데이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다만 지급액을 산정할 때만 정관의 규정 내용대로 1년 총급여 지급 기준으로 주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는 금액을 계산할 때 여기 정관 규정상 지급할 퇴직금 산정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산식 걸린 거 보시면 자, B27 요거죠, 요거. 19, 18, 17. 왜냐면 우리 지금 정하는 규정은 소득세법 한도 조항 그대로 준다라고 정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3년 평균 급여. 여기 보시면 B17. 요 3년 평균 급여 10분의 1. 그다음에 D15가 뭐예요? D15가 근속 월수겠죠. 여기 10에서 19 근속 월수. 그다음에 19 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회사의 정관 규정이 12, 19, 9는 없고, 회사는 직전 1년 총급여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 산식이 B27이 아니고, 여기게 되겠죠.
31, 요 3억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자, 임원퇴직금의 지급은 정관에서 정한 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 규정, 임원퇴직금 규정을 확인하셔가지고 몇 배로 지급하게 돼 있는지, 뭐 전체 기간 뭐 3배인지, 10에서 19는 3배고 22호는 뭐 2배인지 요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배수제 적용 기준이 되는 총급여 시점이 뭐 퇴직 직전 1년 총급여로 주게 돼 있는지, 퇴직 직전 1년, 퇴직 직전 뭐 3개월 평균 급여로 주게 돼 있는 건지, 지금 우리 케이스처럼 소득세법 한도대로 직전 3년 평균 급여로 주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무 기간도 뭐 2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하게 돼 있는지, 1개월 미만은 뭐 버린다라고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개월수도 산정하시고, 요 지급액 산정. 그러니까 요거 하실 때 여러분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요거 정관상 규정상 지급할 퇴직금을 요 산정할 때, 자, 그래서 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비타 500 반드시 종이에다가 계산기로 이렇게 수기로 계산해 보셔야 돼요. 검증 꼭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몇십억이잖아요. 몇십억인데 이게 조금 잘못되게 되면 막 몇 억이 막 이렇게 뭐 달라지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급액 산정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세법 한도. 자, 소득세법 한도는 요 규정이죠. 아까 요 규정. 요 규정은 바뀔 수가 없죠. 앞에서 우리가 19, 18, 17 평균 데이터 산정하고, 요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 산정하고, 요 근무 월수하고, 요 3배, 2배는 딱 고정인 거잖아요. 이거는 건드릴 게 없어요. 한도는 이렇게 12년 이후 입사니까, 자, 이렇게. 요거는 정관상 주는 금액이 요 1년 평균 급여로 돼 있어도 요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한도는 19, 18, 17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3배 한도를 딱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뭐냐면 요 한도 조항대로 주는 거로 정했기 때문에 정관상 지급할 금액 소득세법상 한도 동일하죠. 요 소득 기간별로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한도 초과가 아예 안 나오게 설계가 돼 있었다는 거죠.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20년 이후는 지급 배수에 대한 2배가 퇴직금으로 인정되고 2배 초과는 근로로 같이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3배야. 3배로 정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봐보세요. 정관상 주는 금액은 정관에 정한 대로 계산하니까 14억이 됐고, 자, 소득세법 한도는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회사는 정관에 3배를 주는 거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 배 포션,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이 한 배 포션은 한도 초과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한도는 2배인데 3배 줬으니까 그거는 한도 초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바뀔 수 있지만 요 한도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소득세법상 한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20년 이후 지급분 2배는 2배까지만 인정이 돼. 7억 8천이 한도인데 회사는 3배 해가지고 11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거죠. 요 20년 이후 지급분 2배가 한도인데 한 배 부분은 3억 9천은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총 정관상 줄 퇴직금은 14억인데 10억은 한도 내어 가지고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고, 요 3억 9천은 한도 초과로 돼 가지고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해당 월의 급여에 합쳐 가지고 원천지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이 이제 얼마를 주느냐 하고 이제 이 중에 이제 얼마가 퇴직금이고 얼마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냐, 한도, 소득 구분, 요걸 이제 발라내는 작업,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한도 내 금액, 요걸 가지고 요게 퇴직금이니까 요게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금이니까 요 금액을 가지고 세액 계산을 하시고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가늠해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자, 가보면 102698 요 금액이 한도 내 퇴직금으로 세액 계산한 요 부분이 이렇게 산식 걸려 있습니다. 그대로 인정되게 돼 있고, 너무 안 보이게 90일이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건드실 거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카페에 올린 게 여기 보시면 근속연수 공제가 23년에 좀 개정됐잖아요. 이제 그거 반영했고, 세율도 조금 바뀌었죠. 과거에 여기 보시면 1200 이하는 뭐 6%였던 게 이제 23년부터는 1400 이하가 6%고
그 다음 단계 구간이 이제 작년에 4,600인데 5,0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네이버에 23종 소수대 세율 이렇게 쳐보면 작년 세율이 다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개정된 거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근속 연수 공제하고 세액 계산하는 거 23년 개정세당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퇴직금이 10억이고 세액 계산했더니 주민세 포함해서 세금 1억 9,400이고 그다음에 실수령액이 8억 2,80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세액 내는 거 실제 주민세 포함해서 세액 내는 것과 퇴직금 받는 거에 비교할 때 실효세율은 19%죠. 대단하죠. 10억 가져가는데 19%. 요게 또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안 내잖아요. 건강보험료가 7.09%잖아요. 7.09 하면 빼보면 19% 빼기 7.09 하면 아이고 잠깐만요. 요거 조금 아이고 잠깐만요. 세소식 이게 유튜브 끊는 찍는 데가 제 책상에서 따로 돼 있거든요. 근데 PC가 후져가지고요. 막 오래 걸려요. 11%대, 11%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누진세율 구조화에서 10억을 가져가는데 11% 세부담이다. 이거 뭐 거의 공짜죠, 공짜. 그래서 퇴직금은 반드시 설계해야 되는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 이용하셔서 실무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이거 노트북에 가지고 다니세요. 노트북 가지고 가지셔가지고 회사에서 데이터 확인하는 거 금방 확인하잖아요. 전산 요새 다 돼 있으니까 금방 확인하셔가지고 퇴직금이 얼마가 되고 세금이 얼마고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볼륨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급여를 인상하든가 뭐 또 오래 근무를 하든가 뭐 근로로 과시되더라도 뭐 2배에 불구하고 3배를 준다라든가 이런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고 퇴직금 많이 설계하셔서 우리 클라이언트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원 퇴직금 실무 중에 일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